안녕하세요, 황트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미동 아파트입니다. 1969년 6월 달에 건립이 된 아파트이고요. 8층으로 되어 있고 1개동입니다. 총 세대수가 97세대인 아파트인데요. 위치가 서대문역에서 상당히 가깝고 입지가 상당히 좋고요. 바로 길 건너면은 미동초등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직장도 굉장히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월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69년 6월생이니까 이 아파트는 올해로 이제 51살 정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재건축 아파트가 바로 이 미동 아파트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럼 다른 아파트가 있었단 얘기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미동 아파트 자리에는요, 식산은행 독신자 아파트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아파트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은행의 기숙사 용도로 독신자 아파트로, 그래서 이게 1940년도에 지어졌던 아파트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1969년도에 이 아파트를 허물어 버리고 미동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아파트가 약간 의미가 있는 것이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이면서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이다. 아래층 하층부에는 상가들이 있고 그 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4위는 도남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낮은 층으로 2개 동이 남아 있는데요. 1965년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8평 정도가 기준 면적이고요. 매물 나와 있는 거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2억 3천, 2억 4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예전에 지었던 것들은 큰 대로변에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도남 아파트는 위치로 본다면은 성신여대 입구에서 기름역 사이에 중간에 대로변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시장 근처에 있는. 자, 그 다음 바로 3위는요 정동 아파트입니다. 1965년 6월 달에 준공이 된 아파트이고요. 앞에 있는 도남 아파트와 함께 이제 55세 연세가 드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6층으로 되어 있는 1개동 아파트이고요. 총 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동 아파트는요, 워낙 입지가 좋고요.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신경을 써서요, 오랫동안 조금씩 리모델링을 꾸준하게 해왔던 아파트라서 현재 들어가도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가꿔져 있고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없는데 매물이 13평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6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2위를 차지한 아파트는요, 종로구 동대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65년 1월 달에 준공이 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요, 층이 굉장히 좀 플레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촬영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면 BTS, I Need You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촬영도 했었고요. 세븐데이스라든가 숨바꼭질이란 이러한 영화도 여기서 촬영이 됐는데요. 중정 방식으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정 방식이 뭐냐고요? 중앙 정원의 약자예요. 아파트 중앙에 정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앙에 약간 뻥 뚫린 그러한 형태의 공간이 있고요. 디귿자, 미음자로 복도식으로 쫙 늘어서 있는 아파트인데요.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좀 예전에 그 생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좀 낡은 그러한 아파트입니다만 예전에는 연예인 아파트라고 불렸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랭킹 1위는 앞에 있었던 50몇 년, 50 몇 살 이렇게 된 아파트보다 얼마나 더 낡았단 얘기냐. 연식으로 1위를 차지한 아파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충정 아파트입니다. 연식이요 1930년. 올해 몇 살이죠? 90살이 되신 아파트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제에 강제적으로 치욕적인 어떤 강점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 지었던
아파트이죠. 그리고 또 60여 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안에 이제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뭐 개보수를 하고 또 역시 거기도 소유권 문제라든가 땅의 협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이 아파트가 나중에는 아파트로 사용하다가 호텔로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호텔이 잘 적자가 나고 운영이 잘 안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소유권이 뭐 없는 채로 이제 그런 와중에 만주 쪽에서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셨던 서울로 귀국하셨던 분들 중에 들어가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비어 있으니까요. 해방 이후 5년 만에 유교가 터졌고요. 북한군이 또 서울에 쳐들어와서 이 아파트를 점거를 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본부 개념으로 군 사무 공간으로 썼던 모양이에요. 역사가 묻어 있는 오래됐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죠. 또 나중에는 이제 미군이 또 이걸 또 인수를 했대요. 뭐 트레비 호텔 뭐 이런 식의 호텔로 운영을 하다가 또 이제 이게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다시 되찾아왔다가 어떤 분이 한 번 나타났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측에다가 자기의 자녀가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의 자녀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서 다 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에 아주 너무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이 충정 아파트를 넘겼다가 호텔로 썼는데 또 이게 호텔로 쓰다가 이게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화가 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국세청이 이걸 다시 이제 압류를 해서 뺏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계속 소유권들을 팔고 뭐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 소유들로 다 각각 잘라져 있는 그러한 비운의 아파트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있고 오래된 아파트들도 우리에겐 소중한 이웃의 건물들일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황트리 배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